네.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전쟁의 기후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 소리 없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식량 안보법을 제정하고 강화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내용인데요. 혹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지만 대충 인플레이션에 기후가 붙었겠구나. 네. 네. 요즘 뭐 웬만한 언론 보도에서는 기후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네. 나오는데 짐작하셨다시피 기후 클라이met이라는 말에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붙여서 기후플레이션 기후 위기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네. 저희 청취자들 느끼시다시피 뭐 1,000원 하던 상추 한 봉지가 이제 3,000원 한다, 6,000원 한다, 7,000원도 한다. 7,000원 한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아드님한테 심부름 상추 사와라 그러는데 7,000원 하니까 아니 이럴 거면 전화하지 그래서 이런 오픈 사연도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발원지가 기후플레이션의 발원지가 영국의 공영방송 BBC입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나이트에서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나요? 시리즈로 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 식품 가격 상승 이걸 시리즈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을 빼고 기후 요인만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라는 걸 결과를 계산했더니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의 0.67%포인트 높아지는데 기후가 기여했다. 전쟁이 아니었어도 올라갈 가격이었다 이거군요. 네, 이게 지난해 0.67% 기여했는데 네. 2035년에는 기후위기로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이 3%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 기후위기가. 네.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요쪽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님이 이제 기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요 분의 시각에서 보는 글로벌 기후 위기가 이게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야구공만 했대요. 지름이 아이고. 10cm. 네. 이래서 사람도 다쳤지만은 많은 가축들이 폐사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번 전해드렸지만 중국 네네. 북부 지역에서 기온이 연속 40도를 넘는 폭염과 네. 가뭄으로 해서 이 지역의 베이징과 허베이 등 중국 북부 지역의 이제 농작물 피해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2배에 해당된대요. 300만 헥타르 농경지. 넓긴 넓구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농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농산물 수출이? 이동에 있어서도 네네. 파나마 운하 그 유명한 파나마 네네. 운하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서 또 파나마 운하의 선박이 통행이 제한이 되면서 이럴 수도 있군요. 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오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의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와야 될 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글로벌 기후위기가 글로벌 식량 위기의 징후로 가고 있다라는 네.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현실에는 또 전쟁 변수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러시아에서 네.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네네. 어쨌든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면은 식량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네.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밀이나 옥수수가 이제 다른 나라로 와야 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이 간절하잖아요. 네네. 몰도바, 레바논, 튀니지, 파키스탄, 그다음에 아프리카 나라들. 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받아서 이제 그 식량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이제 흑해 항구가 봉쇄되니까 전 세계가 국제 사회가 나서서 이것만은 풀어야 된다. 네. 해가지고 하게 흑해 협정인데 최근에 또 흑해 협정에서 빠진 거예요, 러시아가. 네, 이게 뭔가 좀 꼬였었죠. 네, 양쪽의 꼬였어요. 얘기가. 이러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밀 수확철이라서 당장은 해결을 그 피해는 없지만은 이게 계속되면은 전 세계 식량 수급 특히 개발도상국과 빈국 같은 경우는 식량 위기가 아주 가중될 것 같다.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곳이 막히는 거죠. 이러면은. 이런 속에서 이제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강대국들.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보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외교 문제하고도 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난 4월 29일자로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기후 위기에 의한 식량 위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네. 또 한 가지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요. 이게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미중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만일 남중국 해나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 식량 수송선이 제대로 오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이 가깝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해협 자체가 그러니까 막힌다는 식량 수송선이 거죠. 어차피 주요 루트인데 파나마 네네. 운하처럼 여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이거는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리도 문제이기도 그렇죠. 예. 하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서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식량 자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이미 식량 자급률이 90%를 상회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식품안전법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목표가 전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요인과 예. 전쟁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네. 때, 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좀 네. 그 관심이 하는데 우리의 일단 식탁 사정을 살짝 살펴보면요. 식탁 위에 이제 먹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절반 이상은 수입에 수입. 의존합니다. 아, 네. 전체 식량 자급률이 44%. 오잉 50%가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주요 곡물, 쌀, 밀, 콩, 옥수수 이런 주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곡물은 80% 예. 이상이 수입이에요. 쌀 빼고는 거의 다 뭐 밀은 거의 그 수입이고. 예, 1% 네. 2%잖아요. 그래서 곡물 자급률이 21%인데 그나마 21%를 넘는 거는 쌀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요즘 쌀이 남는다. 쌀 농사 줄여야 된다. 네네. 이런 식량 농업 정책으로는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다. 네. 라는 취지로 최근에 이제 우리 국회에도 식량안보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 지난 6월 29일자로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로 민병덕, 서영교, 민영배, 양경숙, 안규백, 김철민, 조호섭, 안영환, 이수진, 양이원영, 김정호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네. 이 법안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이 쌀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양곡 무상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복지. 예, 복지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통일 대비 비축미 120만 톤을 추가한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사실 뭐 북한에서 계속 쏘고 그러니까 야, 뭔 쌀을 줘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정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도 관련되는데 일본이 지금 그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일 수교가 될 수도 있죠. 이러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북한하고 냉각기 그 빈틈을 세계 외교가 파고들잖아요. 예. 일본이 들어가고 만약에 또 미국의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미국도 또 어떻게 나올지 예, 모르고. 북미로 간다라고 하면은 외교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말이 딴 나라들이 다 그 나라하고 친하는데 우리만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손해 보는 거래요. 그 이 판에서 뭐 호구가 없으면은 당신이 호구다 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요 식량안보 특별법에서는 통일 대비 아. 비축미를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교는 예. 분위기가. 기존의 의무적인 비축분이 이제 80만 톤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120만 톤을 추가하면 200만 톤. 이러면 네. 비상시에도 6개월간의 양곡 비축은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통일 외교에 기여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이게 비축미의 저장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이때 쌀 가공식품 산업으로 푼다. 아. 이렇게 되면 쌀 가공 산업도 안정적으로 크고 쌀 소비도 증진된다. 네. 뭐 이러한 좀 촘촘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네.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뭔가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보면 식량안보 강화 기본 계획을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식량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령으로 농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는데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뭐 남는다고 그만 짓고 덜 짓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식량 안보로 생각을 해보자.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밥에 대한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저 이 시간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본무가 나옵니다. 밥만 잘 먹더라. 네, 밥만 잘 먹더라.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네.